여러분, 대장암이 무섭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이것 하나는 모르고 계십니다. 대장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87%가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대장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15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60대 이상 10명 중 4명은 대장에 용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계시는 거죠. 용종. 이게 바로 대장암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자라면 암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대장 용종과 대장암, 이걸 예방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요. 오늘 그 음식 8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8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이걸 모르시면 8가지를 다 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대장이 왜 이렇게 취약한 장기인지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음식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대장 용종과 대장암을 예방하는 음식 8가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지,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음식의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요, 자식 키우느라, 밥벌이 하느라 정작 우리 건강은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몸을 챙길 때입니다. 우리 손주들 이쁜 거 보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6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니 6분이 아니고요. 오늘은 좀 길어질 겁니다.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대장이라는 장기가 왜 이렇게 취약한지 이것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이 뭐 하는 장기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입으로 먹은 음식이 위를 지나고 소장을 지나고 맨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바로 대장입니다. 소화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여기서 수분과 영양분을 마지막까지 빨아들이고 남은 찌꺼기를 대변으로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정수기가 있죠. 정수기 필터가 물에서 나쁜 것들을 걸러내잖아요. 대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마지막 필터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필터에는 나쁜 것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육이나 붉은 고기, 술, 기름진 음식, 우리가 먹는 안 좋은 것들이 결국 다 이 대장을 거쳐갑니다. 거기다가 우리 장 속에 사는 나쁜 균들이 있습니다. 이 균들이 뿜어내는 독소, 이른바 장독소라고 하는데요. 이 장독소에도 대장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변 볼 때 이런 거 느끼신 적 있으세요? 변이 가늘어졌다든가, 혈변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변비가 생겼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장이 대체 왜 손상되는 걸까요? 잠깐,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대장이 손상되는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염증 반응입니다. 우리가 먹는 안 좋은 음식들, 가공식품, 술, 이런 것들이 대장 안으로 들어오면 대장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마치 피부에 상처가 나면 빨갛게 붓는 것처럼 대장 안쪽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염증이 반복되면 대장세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산화적 손상입니다. 우리 몸에는 산화와 항산화, 이 2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쁜 음식, 스트레스,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균형이 깨지면은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늘어나고 이게 대장세포를 공격합니다. 셋째, 면역계 불균형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 사는 장내 세균, 이게 대부분 대장에 몰려서 살거든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 3가지, 염증, 산화, 면역, 불균형, 이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장독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장독소가 바로 대장용종과 대장암이 자라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국립암센터 발표에 따르면 대장암 발생 원인의 73%가 환경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생활 습관이 문제라는 거죠. 유전은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동시에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유전자는 우리가 못 바꾸지만 오늘 저녁 밥상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나 가데렌데게 댕그라는데게 가데렌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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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데렌데게 바데렌데게 가데렌데게 바데렌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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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용종이 3개나 발견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양성이지만 이대로 놔두면 5년 안에 대장암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 말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아들이 올해 결혼인데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쓰러지면 어떡하나, 자식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나 잠이 안 왔다고 해요. 그래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한 거죠. 6개월 후 다시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용종이 하나로 줄어 있었습니다. 크기도 작아져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 밥상만 바꿨을 뿐인데요. 우리 아들 결혼식에 건강하게 서 있으려면 이거 계속 해야겠습니다라고요. 이건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장이 왜 취약한지, 왜 대장 건강을 지키는 음식이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대장 용종과 대장암을 예방하는 음식 8가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깐, 이건 진짜 중요해요. 대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제 논문 데이터를 일일이 찾아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들만 골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동충하초입니다. 동충하초 들어보셨죠? 겨울에는 벌레지만 여름에는 풀이다 라는 뜻인데요. 벌레 속에서 균주가 자란 일종의 버섯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폐와 신장을 보호하고 우리 몸의 정기를 기르는 대표적인 보약으로 써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약재입니다. 그런데 동충하초가 대장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최근 정말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덕성여대와 농촌진흥청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인데요. 동충하초 추출물을 사람의 대장 암세포에 넣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세포의 성장이 딱 멈추고 세포가 스스로 죽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자멸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한 겁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는 종양의 성장까지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요즘 시중에서 파는 동충하초, 대부분 보시면 보리나 귀리 같은 곡물 위에 균을 키운 것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진짜 동충하초가 아닙니다. 그냥 버섯이에요. 진짜 동충하초는 반드시 곤충을 베이스로 해서 자란 균주여야 합니다. 곡물 위에 키운 것과 곤충 위에 자란 것은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동충하초 드실 거면 이 점 꼭 확인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하나 더요.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강황입니다. 카레 좋아하시나요? 카레의 그 노란 성분, 그게 바로 커큐민이라는 물질인데요. 강황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강황을 어혈을 풀고 기를 돌리는 약재로 써왔습니다. 이 커큐민이 대장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놀랍습니다. 커큐민은 단순히 염증을 줄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장암의 전단계 변화까지 줄여주는 성분인데요. 전단계 변화가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대장암으로 가는 첫 번째 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계단에 올라서지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고용량 커큐민을 투여한 그룹에서 대장암 전단계 병변 지표가 약 40%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명 중 4명의 전단계 병변이 줄어든 겁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커큐민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냥 강황가루만 먹으면 우리 몸이 잘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름에 볶아서 드세요.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둘째, 후추를 함께 드세요. 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흡수율이 무려 20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카레 드실 때 후추 좀 뿌려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동충하초와 강황, 이 두 가지는 대장 안에서 암세포가 자라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밭에 잡초 씨앗이 싹트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동충하초, 두 번째 강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충하초는 진짜 곤충 베이스인지 꼭 확인하시고 강황은 기름에 볶거나 후추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음식입니다. 이건 우리 주변에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세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이죠. 이 생선들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가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대장 건강에도 이렇게까지 좋은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유전적으로 대장에 용종이 수백 개씩 생기는 질환이 있습니다.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자들한테 오메가3의 핵심 성분을 먹였더니 용종의 숫자와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수백 개씩 생기던 용종이 줄어든 겁니다. 오메가3가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내는 걸까요? 원리가 있습니다. 오메가3의 주된 효능은 혈관 안쪽의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죠? 대장이 손상되는 첫 번째 원인이 염증이라고요. 오메가3가 바로 그 염증을 잡아주는 겁니다. 장독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장내 염증 반응을 직접 줄여줍니다. 실제로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 중에 오메가3를 드시고 며칠 만에 출혈이 멈추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염증 억제 효과가 확실한 경우가 많죠.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두세 번 등푸른 생선 구워서 드시면 좋습니다. 오메가3는 영양제로 드셔도 효과가 좋은데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좀 넉넉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 0에서 4, 0mg 정도 드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번째 음식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브로콜리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다 자란 브로콜리가 아닙니다. 새싹이에요. 브로콜리 새싹. 여기에 핵심 성분인 설포라판이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수십 배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수십 배요. 대장암을 유도한 동물 실험에서 설포라판 성분을 먹였더니 대장암의 초기 병변과 눈에 보이는 종양이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초기 병변이라는 건 용종보다도 더 앞단계 대장암으로 가는 첫 번째 신호탄 같은 겁니다. 아주 초기에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동물 실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특히 주목한 연구인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대장 선종이 있는 환자들에게 생 브로콜리 새싹을 하루 50g씩 6개월 동안 드시게 했더니 직장 점막의 초기 병변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사람한테서도 효과가 확인된 거죠. 50g이면 얼마나 될까요? 한 줌 반 정도입니다. 그걸 매일 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한 가지 꼭 주의하세요. 설포라판은 열에 약합니다. 브로콜리든 새싹이든 너무 익히시면 안 됩니다. 펄펄 끓이면 핵심 성분이 다 날아가요. 살짝만 데쳐서 드시든가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등푸른 생선은 염증을 잡아주고 네 번째 브로콜리 새싹은 대장암의 아주 초기 단계를 막아줍니다. 기억하세요. 고등어 일주일에 두세 번, 브로콜리 새싹 한 줌 반 매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충하초, 강황, 등푸른 생선, 브로콜리 새싹, 이것들은 사실 좀 구하기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잖아요. 이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좀 다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도 거의 안 듭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유금피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느릅나무 껍질이에요. 코나무라고도 하고요. 한의학에서 염증 치료에 많이 쓰는 약재입니다. 시골에서 나무 껍질 벗겨서 차 끓여 드셨던 기억 있으신 분들 계시죠? 바로 그겁니다. 이 느릅나무 껍질 추출물을 사람의 결장 암세포에 넣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낮은 농도에서부터 암세포 증식을 42% 넘게 억제했다고 합니다. 42%요. 거의 절반 가까이를 막은 겁니다. 심지어 암세포가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는 과정까지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물에 팔팔 끓인 추출물에서도 효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효 성분이 열에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브로콜리 새싹은 열에 약하다고 했죠. 유분피는 반대입니다. 차로 끓여서 드셔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한약으로 쓰든 차로 만들어 드시든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분피 차는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없습니다. 참고로 유분피는 알레르기성 비염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가 자주 막히시는 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잘 안 드시나요? 어떤 분은 비싸다고 안 드시는데 요즘은 냉동 블루베리가 꽤 저렴합니다. 블루베리는 색깔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진한 자주색, 이게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인데요. 자연에서는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더 많다고 보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포도, 가지, 검은콩 이런 것들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장점막은 매일매일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에 시달립니다. 밥 먹고 소화시키고 찌꺼기 내보내고 하루도 쉬지 않는 곳이거든요. 안토시아닌이 이 장점막을 지켜줍니다. 마치 우리 집 벽에 페인트를 칠해서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안토시아닌이 장점막을 코팅해서 보호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안토시아닌처럼 진한 색소 성분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대장암 위험이 22% 정도 낮게 나온다고 합니다. 10명 중 2명 이상이 대장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블루베리 드시는 방법은요, 하루에 한 줌, 이거면 충분합니다. 꾸준히가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한 줌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든 간식으로 그냥 드시든 어떻게 드셔도 좋습니다. 냉동으로 사시면 가격 부담도 크지 않고요. 집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유분피는 차로 끓여 마시고 블루베리는 하루 한 줌. 둘 다 돈 거의 안 들고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음식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이 뭘까요? 사실은 이제 말씀드릴 7번째가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이미 매일 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7번째 음식은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청국장, 요구르트, 캐피어 같은 것들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음식들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매일 손수 담그셨던 김치, 뚝배기에 끓이셨던 우리 청국장,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음식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발효식품에는 유산균, 고초균, 낙상균 같은 유익균이 살아 있습니다. 이 균들이 장에 들어가서 장내 세균의 다양성을 높여줍니다. 장내 세균의 다양성, 이게 왜 중요하냐?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축구팀이 있는데 공격수만 11명이면 어떨까요? 공격은 잘하겠지만 수비를 못하겠죠. 다양한 포지션의 선수가 골고루 있어야 좋은 팀이 됩니다. 장내 세균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종류의 유익균이 골고루 있어야 대장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부티르산이라는 것인데요. 이 부티르산이 진짜 중요합니다. 부티르산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장벽을 안쪽에서 딱 조여줍니다. 장독소가 새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결정적인 물질입니다. 마치 집의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서 틈을 메우는 것과 같습니다. 부티르산이 장벽의 틈을 꽉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십 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는데요. 요구르트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대장암, 특히 오른쪽 대장의 암 위험이 낮았다고 합니다. 12만 명이요. 이 정도 규모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면 상당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청국장은 예로부터 장을 다스리는 음식이고 요구르트나 캐피어는 칼슘까지 채워줍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칼슘은 대장을 자극하는 독성 담즙산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구르트 하나로 유익균도 보충하고 칼슘도 채우고 독성 담즙산도 제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우리 평소 밥상에 김치 한 접시 올리시고요. 우리 식구들 청국장찌개 일주일에 한두 번 끓여 드시면 됩니다. 요구르트는 하루에 하나면 충분합니다. 따로 비싼 유산균 보충제 안 사도 됩니다. 우리 밥상에 이미 있는 것들로 우리 대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부티르산을 만들어서 장벽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김치, 청국장, 요구르트,
우리 전통 음식이 대장을 지키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여기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 동충하초. 두 번째, 강황. 세 번째, 등푸른 생선. 네 번째, 브로콜리 새싹. 다섯 번째, 유근피. 여섯 번째, 블루베리. 일곱 번째, 발효식품.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남았습니다. 여덟 번째요. 이건 좀 특별합니다. 여덟 번째 음식은 녹차입니다. 기름진 식사하시고 나서 녹차 한 잔 드시면 속이 싹 개운해지시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그 중에서도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카테킨이 핵심인데요. 이름이 길죠? 그냥 녹차 카테킨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녹차가 대장 건강에도 좋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차와 관련된 여러 연구를 모아서 종합 분석한 결과를 보면 차를 마시는 것이 대장 선종, 그러니까 용종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녹차만 따로 떼어서 분석했더니 용종 위험이 약 25%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25%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4명 중 1명은 용종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용종이 암으로 가는 걸 막자는 거잖아요. 그 용종 단계에서 녹차가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녹차 드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2-3잔 정도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식사 후에 한 잔씩 드시면 소화도 돕고 대장도 보호하고 일석이조입니다. 비용이요? 거의 안 듭니다. 마트에서 녹차 티백한 상자 사시면 한 달은 넉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8가지 음식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동충하초. 두 번째, 강황. 세 번째, 등푸른 생선. 네 번째, 브로콜리 새싹. 다섯 번째, 유근피. 여섯 번째, 블루베리. 일곱 번째, 발효식품. 여덟 번째, 녹차.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지막에 이 8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를 알려드리겠다고 했죠? 지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음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대장암 예방에 관한 전 세계 연구를 종합해보면 식이섬유만큼 일관되게 효과가 입증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를 하루에 10g씩만 더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약 10% 줄어듭니다. 그리고 통곡물을 꾸준히 드시면 위험이 17%까지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10g이 얼마냐고요? 고구마 1개 아니면 사과 하나 정도입니다. 그 정도만 더 드시면 대장암 위험이 10% 줄어드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앞서 발효식품 말씀드릴 때 부티르산 이야기 기억하시죠? 식이섬유가 바로 부티르산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식이섬유가 장에 들어가면 유익균이 이걸 먹고 부티르산을 만들고 그 부티르산이 장벽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유익균이 부티르산을 만들고 부티르산이 장벽을 지키고 장벽이 튼튼하면 장독소가 못 들어오고 장독소가 줄면 대장용종과 대장암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연결고리 이해되시죠? 식이섬유를 어디서 많이 얻을 수 있냐고요? 우리 밥상에 다 있습니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 고구마, 감자 같은 뿌리채소, 시금치,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사과, 배 같은 과일, 콩, 두부 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입니다. 흰쌀밥만 드시지 마시고 현미를 좀 섞어서 드시면 그것만으로도 식이섬유 섭취가 확 늘어납니다. 밥에 보리를 좀 넣으셔도 되고요. 이건 돈이 거의 안 드는 방법입니다. 밥 지을 때 현미나 보리를 좀 섞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변이 묽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식이섬유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설사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신 살코기 위주의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하지 않으시면 주치의와 한번 상담해 보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신동식 씨 기억하시죠? 63세에 용종 3개 발견되셨던 분이요. 지금 이분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면요. 1년 넘게 오늘 말씀드린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지난 검진에서 용종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깨끗했대요. 지금은 매일 아침 손주 유치원 데려다주고 계십니다.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장용종과 대장암을 예방하는 음식 8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이섬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기억해 볼까요? 첫째, 동충 하초, 암세포의 자멸사를 유도합니다. 진짜 곤충 베이스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강황, 커큐민이 대장암 전단계 병변을 줄여줍니다. 기름에 볶거나 후추와 함께 드세요. 셋째, 등푸른 생선, 오메가 3가 장내 염증을 직접 잡아줍니다. 일주일에 2~3번 구워서 드세요. 넷째, 브로콜리 새싹, 설포라판이 대장암 초기 병변을 막아줍니다. 살짝만 데쳐서 드세요. 열에 약합니다. 다섯째, 유근피, 느릅나무 껍질, 암세포 증식을 42%나 억제합니다. 차로 끓여 드세요. 여섯째,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 장점막을 보호합니다. 하루 한 줌 꾸준히 드세요. 일곱째, 발효식품, 김치, 청국장, 요구르트, 부티르산을 만들어 장벽을 지켜줍니다. 여덟째, 녹차, 카테킨이 용종 위험을 25%나 낮춰줍니다. 하루 2~3잔 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식이섬유. 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현미, 보리, 채소, 과일로 매일 충분히 드세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매일 식이섬유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현미밥, 채소, 과일이면 충분합니다. 둘, 발효식품을 빠뜨리지 마세요. 김치, 청국장은 우리 밥상에 늘 올리시면 됩니다. 셋, 등푸른 생선과 녹차를 꾸준히 드세요. 일주일에 2~3번 고등어에 녹차 한 잔이면 됩니다. 이 3가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거의 안 듭니다. 우리가 평소 먹던 한식 밥상에서 약간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꿔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밥벌이 하느라 우리 자식들 키우느라 정말 바빴습니다. 우리 몸 챙길 겨를이 없었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서 있으려면 지금부터 대장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대장암 발생 원인의 73% 환경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유전자는 못 바꾸지만 우리 저녁 밥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현미밥 한 그릇, 우리 김치 한 접시, 고등어 한 토막, 녹차 한 잔, 이걸로 우리 대장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한식 밥상이 답입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여러분만 아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요즘 20대,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대장암이 폭증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미리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우리 가족들께 공유해 주세요. 부모가 먼저 실천하고 자녀한테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대장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